이제 그러면 화면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시장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래도 며칠 전에 그 피바다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피바다가 되려면 이 짙붉은 짙은 이 빨간색으로 전체를 휘감아야 되는데 네, 아직은 그런 상태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투심은 거의 뭐 공포를 뛰어넘는 익스트림 뭐 피어 정도 지금 되죠. 제가 오늘 체크는 안 해봤는데 아마 그럴 듯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좀 얼어붙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 추세 4시간 봉으로 좀 볼게요. 4시간 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 오늘 아침에 이제 막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때죠. 5시 이후로 해가지고 93K까지 또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3K를 터치를 하고 살짝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렇다 할 반등세는 여전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등세를 보기 위해서는 일단 또 단기적으로 이 가파른 추세선을 그어서 보게 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최소 99K, 최소 99K는 넘겨야 이제 반등을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가격대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를 넘긴다 하더라도 뭐 여기도 아직도 남았죠. 그리고 더 크게 보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갈 길이 굉장히 멀면서 최소한 지금 현재에서는 한 99K는 넘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시장의 이 공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CME 갭, 그러니까 지금 93K까지 하락을 했잖아요. 93K까지 하락을 하니까 CME 갭에 또 근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CME 갭이 언제 생겼었느냐? 올해 4월 달이거든요. 올해 4월 달에 여기에 저항대를 넘어서면서 이제 이 CME 갭이 발생이 됐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하락을 했는데 이 CME 갭을 거의 터치를 할랑 말랑 하면서 결국에 터치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하락을 해야 됩니다. 더 하락을.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91. 꼬리 기준으로 하면 91.9K까지, 그러니까 91.6K까지는 하락을 해야지 CME 갭을 완전히 좀 메꾸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91.6K까지는 와야지 종가 마감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마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92.9까지 하락을 했었네요. 오늘 아침에 CME 갭은, CME 차트는 92.9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은 채울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CME 갭이 생겼던 적이 이제 간헐적으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때도 이제 안 채우는가 싶더니 결국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지금 걸린 시간이 지금 보시면 이때도 한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보름 걸려서, 뭐 이때도 대략적으로 한 22일 정도, 아까 한 달이 채 안 돼가지고 다 채웠었는데, 근데 지금 이때는 4월에 생겼던 것을 지금까지 안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200일이 넘었네요. 200일이. 그런데 최근에 시간이 오래 걸려 채운 시기가 언제였었냐?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다 단기간에 채웠잖아요. 언제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나마 채웠었냐?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트럼프 당선 때.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이제 이 주말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주말에. 그래서 이 주말에 생긴 갭이 요 77K와 81K였어요. 그래서 쭉 상승을 해가지고 이때 이제 100K도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한참을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 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느냐? 이 당시도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설마 했던 자리였거든요. 설마 여기까지 떨어질까? 설마. 그러니까는 그때도 이제 막 조정이 나왔고 위를 돌파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최대 낙폭이 한 마이너스 2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때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이렇게만 한다 하더라도 한 마이너스 20% 채우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를 CME 갭을 채우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30%를 하락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마 여기까지 할까?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그 전에 조정폭이 그 전에는 이제 한 마이너스 20% 정도만 보이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그 조정폭이 한 마이너스 20%, 30%까지 안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지금 마이너스 30%를 가고 있는 거고, 어쨌든 뭐 여러 이유로 해가지고 한 마이너스 20% 정도 예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3월 달에 이렇게 채웠습니다. 채웠다. 딱 채우고선 올라갔는데, 요게 바닥이 아니었고 4월 달에 관세 쇼크죠. 관세 쇼크로 인해서 4월 달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채웠었다. 이 77에서 81K 이 CME 갭을 이 당시도 설마 채우겠어 했는데 채웠다. 근데 지금도 비슷하죠. 비슷하게 설마 채우겠어? 우리가 진짜 여기서도 설마 채우겠어? 여기까지? 90일, 90일을 설마 채우겠어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진짜 이 코인 시장이 설마가 사람 잡는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럴 때만 해도 이렇게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여기까지 오겠냐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와요. 코인판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왔는데, 그래서 채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만, 그런데 안 채울 수도 있어요. 안 채울 수도 모른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안 채우고 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는 이 채운다라는 얘기가 여길 채우고 나서 올라갔을 때가 우리가 이제 바라는 이제 가장 좋은 흐름인데, 여기를 뚫고 더 내려갈 수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채우지 않고 여기서 반등하면 좋다. 근데 실제로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서 안 채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결국에 안 채우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CME 갭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CME 갭 안 본다라고 하지만, 근데 그 본다 안 본다도 뭔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CME 갭이라는 것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채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채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갭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람의 심리가 여기를 채울지도 모른다라는 그 심리,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공포감이 그것이 가격을 조정해가지고 실제 채우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뭐 이제 의미 없다 뭐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생겼을 때 사람이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그거에 의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가격이 이제 심리를 담고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언제 안 채웠었느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생긴 건 다 채웠어요. 결국에 다 채우고 올라가고 채우고 올라갔고. 그런데 요때가 근데 다르긴 한데, 요때가 이제 요때 CME 갭이 생겼다가 결국에 하락을 하면서 올라가면서 갭이 생긴 거예요.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때 생긴 갭이 지금 가격대가 2만 달러대.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까지도 안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안 채우고 간 적도 분명히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한 경우죠. 결국 여기 있던 갭을 채우고선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시 갭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갭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갭은 아예 여기를 터치를 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적이 언제였냐? 요때였어요. 요때. 2020년 7월 달에. 2021년이 이제 불장이잖아요. 이렇게 쭉 불장으로 갔던 요 시기거든요. 요 시기에 요 갭이 있었는데 채울 뻔 했으나 안 채우고 그냥 갔습니다. 안 채우고 갔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 채웠어요. 여기는 지금 가격이 10,000달러도 안 돼요. 9,000달러대. 비트코인 9,000달러. 와,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안 채우고 그냥 갔다. 그러니까 CME 갭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채워도 되고 안 채워도 되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것이 사람의 심리를, 그러니까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여기 갭이 있다라고 하면서 신경을 쓰니까 오히려 그것이 공포를 또 조성해가지고 오히려 그 하락으로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엔 안 채우고 갔었다. 지금까지도 안 채웠다. 그리고 대상승장 이때도 중간에 했었는데, 이때도 안 채우고 가다가 결국에 채운 적이 언제냐면은 이제 시즌 종료가 되면서 채웠던 요 갭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CME 갭이 거의 근접해 왔지만, 채울 수도 있고 안 채울 수도 있겠죠. 근데 채울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안 채울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안 채운 적도 있었다.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그냥 채우지 않고 가는 게, 더 하락을 안 하는 게 그게 좋겠죠. 근데 뭐
우리가 바란다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되는 거 아니니까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근접해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300일선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점점. 그래서 지금 이때 126K에서 지금까지의 최대 낙폭이 지금 이렇게 써놨지만 지금 최대 낙폭이 이제 이렇게 보면 오늘 아침에 찍은 93K 때문에 마이너스 26% 지금 마이너스 26%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0%도 멀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30%가 여기거든요. 이 가격이 딱 보면은 88K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요 가격에서 93K에서 마이너스 4% 정도만 더 하락하게 되면은 88K까지도 찍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흐름이 특히 올해 이후부터 이 조종폭이 다 마이너스 30 이상을 다 찍었거든요. 마이너스 30 이상을 다 찍었었다. 이때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34%를 찍고 이 저항대를 돌파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관세 쇼크 이때도 고점에서 저점까지 마이너스 30%를 찍고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설마 이번에도 마이너스 30%를 찍을까? 찍으면 88K니까 찍을까 했는데 어느덧 지금 마이너스 26%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CME 갭도 설마 했는데 온 거고 마이너스 30%도 설마 했는데 가까이 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이 데드 크로스가 이제 어제 날짜로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날짜로 발생을 했는데 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51선과 200일선의 데드 크로스, 그러니까는 200일선인 장기 추세를 단기 추세인 51선이 밑으로 뚫고 내려갈 정도로 지금 가격의 흐름이 약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으면 이제 더 지하실을 파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그널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데드 크로스가 생겼을 때 어떠했느냐, 그것을 한번 또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멤버십 텔방에는 그 부분을 다 캡처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가장 최근에가 언제였냐, 이때 이후로 언제였냐면 딱 관세 쇼크 때였습니다. 관세 쇼크 때. 이때가 데드 크로스가 딱 발생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때가 이 바닥을 찍은 날하고 일치를 해요. 지금 딱 바닥을 찍은 날하고 일치를 한다. 바닥을 찍은 날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고, 그 이후로 이렇게 찐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드 크로스가 생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44일, 45일 정도 될 것 같네요. 한 달 보름 정도 지나서 데드 크로스가 되고 또 쭉 상승을 했었다. 이때가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고, 또 언제냐면은 엔캐리 청산 때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때도 바닥 가격은 아니었지만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된 이유로 해가지고 반등을 하나 싶더니만 다시 하락을 하긴 했어요. 다시 하락을 했지만 바닥 가격을 더 이제 뚫고 내려가진 않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충격을 주고 올라가는 그림으로 해가지고 트럼프 당선되면서 이제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럼 이 데드 크로스가 또 그 이전에 언제 있었느냐, 이때가 2023년 9월 달에, 그러니까 이때도 공교롭게도 이때니까 거의 바닥을 찍었을 때거든요. 이때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을 했었습니다.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는 가짜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또 쭉쭉쭉쭉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 데드 크로스가 생기고 나서 골든 크로스까지 바뀌는 데는 한 45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후도 이제 거의 이제 바닥 가격에서 찍었고 한번 충격이 오는 듯 했으나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서 결국엔 바닥을 경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다고 해가지고 계속 하락이 나온다기보다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된 게 어제 날짜로 발생이 됐거든요. 어제 날짜로 해가지고 93K를 일단 찍은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가격이 거의 바닥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흐름이 중요한 건데, 최근에 지금 세 번의 그 움직임을 봤을 때 어쨌든 데드 크로스를 찍은 그때가 거의 바닥권이라는 얘기고, 여기에서 뭐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를 갱신하지 않을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 있다. 그 앞날을 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를 더 깨고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이 바닥권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로 인식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승이 나와야 되는 그게 또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하락이 보시면 기어코 지금 금요일 날 해가지고 금요일 날 지금 유독 더 하락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게 금요일 날 하락을 해가지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0.5 구간에 있었어요. 우리가 피보나치 비율로 했을 때 0.5 구간. 근데 이제 0.618이 황금 비율로 이제 딱 보고 있잖아요. 근데 기어코 금요일 날 좀 더 낙폭을 키우면서 최근의 하락으로 인해서 0.618을 기어코 찍었다. 기어코 상승에 대한 되돌림으로 0.618을 기어코 찍었다. 그러니까는 뭐 지금 CME 갭이라든지 마이너스 30%를 찍는 거를 감안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데드크로스라든지 아니면 피보나치 비율로 봤을 때는 이미 충분히 지금 바닥을 찍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난달부터 말씀드렸던 이 찐 상승장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세 가지 이유. 그래서 김프, 미증시, 알트 시즌 인덱스였는데 하나씩 볼게요. 현재는 김프가 어때 하느냐 보시면 2% 초반대, 그러니까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하락으로 인해서 한 4%대까지 붙었다가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김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김프가 붙는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매수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해외에서 빠질 때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히 선물 시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아침의 하락은 오히려 김프가 줄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그 매수세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힘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죠. 4%대에서 2%대까지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진짜 이제 국내 투자자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손을 들고 있는 그 상황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도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알트 시즌 인덱스는 어떻게 됐느냐? 45거든요. 지난주가 37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45로 올라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지금 알트들이 버티고 있다. 비트가 하락을 하고 뭐 지금 100K를 깨고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알트는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는 한 번은 비트 시즌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알트가 버티고 있다는 것은 예전하고는 진짜 완전히 다른 그 하나의 패턴은 아니고 하나의 그 보여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비트 시즌을 가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트가 떨어지는데 알트가 더 많이 떨어지면서 비트 시즌으로 갈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거죠. 지금 말씀드린. 근데 그게 아니라 비트가 상승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알트들이 덜 상승하게 되면서 비트 시즌으로 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트코인 시즌, 비트코인이 힘을 내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지금 당장 비트 시즌으로 가진 않지만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 비트가 반등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더 많이 반등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면 뭐 당장 알트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를 찍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의 흐름이 더 낫다. 더 낫다. 비트가 하락을 하는데 알트가 잘 버텨주고 있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즌 종료는 아니다. 근데 조정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지, 이것이 시즌 종료는 아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증시가 조정을 받을 만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요일날 증시를 보시게 되면은 금요일날 울긋불긋하긴 해요. 그죠? 울긋불긋하는데 그래도 또 빅테크에서 초록이 나왔습니다. 금요일날 증시가 장 초반에는 불안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나스닥은 상승으로 가까스로 상승 마감했고 S&P 500도 하락 마감이긴 하지만 뭐 0.1%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다 말아올렸었다. 그래서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차트로 보면은 이제 확 보입니다. 요게 21선, 51선. 금요일날 여기가 이제 시작가였었죠. 시작가였는데 51선 밑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양봉으로 한 거예요.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이너스 0.05%를 기록을 한 거죠. 여기가 이제 시작가 전날에 이제 종가였으니까 종가보다는 지금 살짝 아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 마감했지만 실질적으로 캔들은 양봉 마감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 51선을 하회를 하면서 열기를 좀 식혀야 되는데 이때도 결국에는 저가 매수세가 붙으면서 말아 올렸고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세가 붙으면서 말아 올렸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이 그러니까는 SI에 대한 그 열기가 결코 식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결코 식지 않았다. 떨어질만 하면은 저가 매수세가 붙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전 이게 과연 이걸로도 열기를 식혔다고 봐야 될까라는 게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방향성을 보여주는 또 이슈가 주말 동안에 발생이 됐거든요. 정확하게는 금요일 날 장 마감 후에 발생이 됐습니다. 제가 썸네일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뭐냐면 이거예요. 워런 버핏의 버크셔가 애플을 팔고 구글 모 회사 알파벳 주식을 샀다. 근데 그게 6조 원 규모의 알파벳 주식, 구글 주식을 매수를 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큰 의미를 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큰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이슈다. 그러니까 지금 6조 원 규모로 이 워런 버핏이 구글 주식을 샀는데 아까 기사에도 써있지만 버핏은 그간 애플 주식을 꾸준히 매도를 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비중이 가장 많긴 하지만 어쨌든 한 번에 팔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분할로 계속 팔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대세론에서 멀어지는 애플을 정리해 오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빅테크 기술주에 매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구글 주식을 삼으로써 기존의 그 애플의 자리를 구글이 차지하게 된다는 거다.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 그래서 저는 이것이 큰 의미를 지녔다고 보는데 이 버핏이 드디어 AI 물결에 올라탔다라는 거예요. AI 버블에 올라탔다. AI 물결에. 물론 이 버핏도 앞으로 시장이 뭐 오를지 내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아무도 모르죠.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는. 그죠? 뭐 실질적으로 뭐 버핏 사고 나서 뭐 가격이 떨어진 주식도 있다라고 하니까 뭐 버핏도 당연히 모르는데 그런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버핏 역시도 그 방향성만큼은 상방으로 보고 있고 특히 AI의 성장은 더 지속된다고 봤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버핏을 통해서 방향성을 엿볼 수가 있는 거다. 요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버핏이 지금이 버블이고 앞으로 버블 뒤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매수를 했을까요? 그런데 버핏이 지금 AI 그 물결을 타서 구글을 매수했다라는 것은 일단 방향성만은 상방을 봤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빠지고 오르고 그것은 모를 거예요. 그리고 버핏의 그 매수 패턴은 한 번 사고 끝이 아니라 계속 분할로 매수를 합니다. 이제 애플이 지금 분할 매도하는 것처럼 또 분할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장에 구글 주식이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아까 전에 봤지만 구글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애프터 시장에서 장외에서 4% 정도 상승을 더 보였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그래서 아직 충분히 조정받지 못한 미 증시대 버핏이 전하는 AI 장세의 방향성. 저는 요거와 요거의 대결이 지금 이 단기적인 흐름에서 요걸로 좀 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 흐름을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그 선물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선물 시장이 지금 0.7%니까 0.7%니까 그러니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뭐 아주 크다고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당연히 다른 투자자들도 버핏이 지금 이 물결 AI 시장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보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른 투자자들 당연히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조정받지 못한 미 증시대 버핏이 전하는 AI 장세의 방향성 어떤 게 더 우세하냐에 따라서 이제 월요일 날 그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봤는데 결국엔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네요. 그러나 뭐 단기적인 흐름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시계열만 길게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버핏이 전해준 이 AI 장세의 방향성대로 장은 흐를 것이다. 그에 맞춰서 이 매크로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흐를 것이고, 거기에 중요한 것은 이제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AI 장세는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유동성은 이 상승 동력, 이제 파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버핏이 방향성은 알려줬어요. 방향성은 알려줬다. 그리고 이 파워가 지금 현재 뭐 얼마 전에 그 셧다운 때문에도 단기적인 유동성이 지금 막혔다 그러고, 근데 이제 풀렸으니까 점차 이제 풀릴 텐데, 유동성이 풀릴 텐데, 어쨌든 지금 유동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다음 달 그 QT가 종료가 되고, 또 연준 의장이 새로 지목이 된다면 그분을 통해서도 어떻게 뭐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힌트를 또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또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12월 금리 인하가 지금 뭐 또 반이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이 동결을 할 가능성이 이제 56%, 동결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그럼에도 아직 한 20일이 좀 넘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또 몰라요. 또 고용 발표 나고 또 고용이 약화됐다 하면은 다시 또 역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래도 12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전 아직도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일단 금리가 방향을 하방으로 틀긴 했어요. 금리가 떨어지는 것으로 9월달 지금 10월달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방향은 하락으로, 금리 방향성은 하락으로 지금 전환이 된 거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유동성이 풀리는 시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는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한다고 공포에 떨지 말고, 우린 지금 이 같은 흐름, 버핏이 알려주는 이 방향성, 그리고 실제로 유동성이 풀리는 그 시기, 뭐 제가 트럼프를 말씀을 또 드렸죠. 트럼프가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레임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길을 쓰고 돈을 풀 겁니다. 길을 쓰고 돈을 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연준을 장악하게 되면은 돈을 더 쉽게 풀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파월도 없는 거고, 다른 연준 이사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다 이사를 뭐 어떻게 하던 해서 바꾸겠죠. 결국에 유동성도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그 공포에 너무 떨기보다는 이런 흐름을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 하시는지 또 체크하고 또 간단하게 리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